나는 무덤에 한 발로 딛고 서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한 남자는 다시 노트와 펜을 듭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흰 가발 뒤에 숨겨진 한없이 여리고 처절했던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음악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어스 클래식의 스튜디오 라이브. 네, 오늘 레어스 클래식의 라디오 첫 시간인데요.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 되게 좀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대현 씨 오늘 어떠세요? 네, 우선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시고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1화 이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뭐 30화, 50화, 100화도 가는 저희 라디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되게 눈에 띄는 곡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바흐의 아리오소라는 곡인데요.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제가 또 오프닝 멘트에 바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대현 씨 바흐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대현 씨한테 바흐는 어떤 작곡가인가요? 진짜 바흐를 연주할 때는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곡들하고 좀 다르게 좀 무아지경으로 가는 느낌도 있고 공간이 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연주할 때도 웬만하면 바흐를 좀 넣어서 연주하고 있어요. 그 첼로 곡 중에서 바흐의 스위트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중에 또 1번의 프렐류드가 정말 유명한 곡인데, 대현 씨 그 곡 연주 많이 해보셨죠?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현 씨 한번 프렐류드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신청해주신 바흐의 아리오소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감상 포인트 좀 하나씩 짚어주실래요? 네, 먼저 이 바흐라는 작곡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크 시대 독일 태생의 작곡가입니다. 이 바흐는 많은 곡을 또 작곡했고, 또 그만큼 수많은 명곡들이 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떻게 이거 한 사람이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와, 놀랍고, 이거 그냥 신이 이렇게 딱 불러준 거를 그냥 이렇게 오선보에다 적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 바흐는 정말 성악곡, 기악곡,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곡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칸타타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200곡이 넘는 칸타타를 작곡했어요. 진짜 남들은 뭐 평생 뭐 한 곡, 두 곡 쓰기도 힘든데, 이거를 매주 한 곡씩 써가지고 교회에서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 아리오소는 156번 칸타타에 있는 작품인데요. 실제 악보에 아리오소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네, 이 칸타타의 1번 곡인 심포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아리오소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합시코드 곡으로 똑같은 곡이 있죠. 대현 씨는 어떻게 아리오소 좀 들으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첼로로 연주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리오소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제가 써져 있더라고요. 나는 무덤 위에 한 발로 서 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흐가 아내랑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참담한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슬픈 곡이네요, 생각보다. 네,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평화로운 맞아요. 곡인데, 제 생각에는 바흐가 죽었지만 이제 평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푸뚠뚠님께서 신청해주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리오소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리오소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보내주신 사연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몽님 사연입니다. 고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거치다가 꿈을 위해 다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대 늦가기 대학생입니다. 울산에서 올라와 서울에 거주하면서 재시작하는 대학 생활은 재미있으면서도 가끔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주변의 환경이 더 나아 보여 부럽기도 하고 저와 같은 사람이 잘 없어서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레이어스 클래식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때론 말없는 위로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혹여나 저와 비슷한 환경에 놓이신 늦가기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감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대명 씨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딱 이 사연 들으면서 꽃이 떠올랐거든요. 꽃이요? 꽃이 이게 피는 시기가 다 꽃마다 다르잖아요. 뭐 추울 때 피는 맞아요. 꽃도 있고 뭐 더울 때 피는 꽃도 있고. 근데 그 꽃들이 다 예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자기만의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늦고 빠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는 때가 가장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30에 제가 군대를 입대했는데 입대할 때 되게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훈련소나 이렇게 부대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 20대 초반, 중반이고 이래서 나 혼자 약간 별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32이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레이어스 클래식을 시작하게 됐는데 레이어스 클래식조차도 굉장히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좀 새로운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뭐 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참 너답게 너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제가 그거 하면서 또 외롭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대현 씨가 또 있었고 대명 씨가 또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꿈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었고 아마 자몽님 옆에도 분명히 자몽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몽님 보고 계시죠? 저희 레이어스 클래식이 자몽님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저는 항상 자몽 주스만 먹거든요.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이제 또 다음 사연 한번 대명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수원에 거주하시는 푸뚠뚠님의 네, 아까 사연입니다. 아리오소를 신청해 네. 주신 분이시죠? 네. 후회와 미련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싶은데 특히 내가 내린 결정에 많은 미련, 후회가 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빨리 잊는 방법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난제네요. 네. 근데 우리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주하다가 뭐 크게 한번 맞아요. 틀리면 계속 그것만 생각나고 연주하는 중에도 그것만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전 진짜로 20년 전에 틀렸던 진짜요? 그 뭐 몇 마디의 그 음정 이런 거 지금까지도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틀린 건 아니었지만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 그런 일 없게 하자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지금은 이제 연주할 때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내가 준비한 대로 연주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멘탈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틀리지 않는 부분까지 틀리고 연주 전체를 망치고 그게 또 하나의 좀 트라우마가 돼서 다음 연주할 때 내가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잘한다 라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적인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좀 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태명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 류시화 시인의 시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인간은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면서 이 곡을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의 제목입니다. 레니 클라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오시겠습니다. 레니 클라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악기 연주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죠. 코너 속의 코너. 도와줘요. 레이어스! 대명님이 소개 하나 해주실까요? 네. 남양주에 사시는 어여쁜 첼리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첼로를 연주할 때 힘을 빼야 하는데 이렇게 힘이 센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첼로 A현 소리를 예쁘게 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또 팀 안에 힘센 분 한 분 계신데 네 아주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현 씨. 우선 힘이 세시다는 것 자체로 첼로를 하시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 힘을 빼야 되는데라고 하셨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을 빼면 이게 더 힘이 세지거든요.
더 무거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축 물 먹은 것처럼. 네, 그래서 활을 잡고 적당하게 힘을 실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실으신 것 같아요. 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C현, G현, D현, A현 있으면 C현이 제일 굵고 A현이 제일 얇은데 자기가 귀로 들으면서 이 정도가 내가 원하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많이 실어 볼게요. 좀 너무 땡땡하죠. 그럼 조금 빼면 이 정도. 조금 더 빼면 이제 그러니까 힘을 오히려 무게를 실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들어주시는 게 부드럽게 내쉬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귀로 들으시면서 내 무게를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예쁜 소리 계속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인천에 사시는 권민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고민은 비브라토를 시작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전혀 말을 안 들어요. 네, 바이올린을 너무 늙어서 시작했나 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재영님의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리기에 앞서서 손이 말을 안 듣는 건 저도 손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마 바이올린을 하시는 전 세계 모든 바이올리니스트가 다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에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다라는 당연한 거다. 네,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추어 분들이 비브라토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비브라토를 할 때 악기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브라토를 할 때는 이렇게 바이올린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 어떻게 안 흔들리게 하죠? 라고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꽉 잡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턱으로 그냥 세게 누르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빨을 꽉 깨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빨을 깨물면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턱과 등 이런 등의 힘으로 이렇게 딱 한 곳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딱 잡아주면 괜찮은데 이빨을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몸에 힘이 다 들어가서 오히려 몸이 더 굳어서 비브라토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꽉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비브라토가 악기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제가 연주 중에 가끔 제이님 이빨 깨무는 거 본 것 같은데. 네. 이빨 절대 깨무시면 안 되고, 네. 턱 근육과 어깨 그리고 등 근육을 이용해서 딱 이렇게 바이올린이 결착되도록 잡고 비브라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코너 속의 코너 도와줘요 레이어스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첫 화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악기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셔서 저희도 조금 재밌었어요. 재밌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리치 부부님께서 남겨주신 신청곡 주토피아 OST Try Everything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 Try Everything!